안녕하세요. 구억과 최고미녀 전혜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등급은 고3 3등급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감상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보기에 나타난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문 분석이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작품이에요. 봄봄 아시죠? 자, 전체 내용을 아실까요? 이혜진 선생님? 네,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그 대릴사위 아시죠? 이게 일제강점기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딸만 셋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농사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일꾼을 잡아다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꾼을 하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열 몇 살 이럴 때부터 대릴사위를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시켜줄게 말로만 하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시켜주면 우리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조금만 키가 더 크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남자만 바꿔가면서 계속 그 일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보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는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감상의 적절성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배경에 관해서 나오는데, 배경은 물리적인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배경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물리적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적 공간만이 아니라 1.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2.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3. 사건의 분위기 조성, 4. 사회적 환경, 5.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문이 길어서 읽는데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고3 정도 되면 한 번씩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문을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부터 D까지인데 읽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읽는 시간이 길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요 가을, A의 가을에 이제 줄이 쳐져 있는데, 장인 이름이 봉필이에요. 근데 나는 욕필이라고 부릅니다. 욕필이. 장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욕필이라고 부르는데, 마름으로 인심을 잃었대요. 마름으로써. 그럼 마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름이란 욕자라고 사람 잘 치고 그러고 생김이 호박기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자, 김호범 선생님, 똑됐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마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줬잖아요. 마름이 뭔지 아시나요? 지주가 있죠, 지주.
그리고 소작인이 있죠. 지주가 땅 주인입니다. 소작인은 그것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공장으로 치면 공장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마름이에요. 그래서 그 마름한테 잘 보여야 지주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겠죠. 얘 일 잘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러니까 얘 계속 일 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때 보면 마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욕도 잘하고 좀 못돼야 된다라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라는 건 똑같다. 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똑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긴이라는 사람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는 거.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좀 주지 않으면 그의 가을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은, 자,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A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마름이라는 것에 대한 인물의 생각과, 그리고 이 마름이 어떻게 행동을 한다, 즉 여기서는 장인이죠. 장인이 어떻게 된다? 뇌물을 바치지 않거나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땅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A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이 바람에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뇌물을 막 했던 그 사람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B를 한번 봐보면, 자, B에 B가,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논이 있는데, 계속 나는 우리 집으로 그냥 갈까? 나 여기서 그냥 갈까? 여기 살지 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도 어떻게 했냐면 나 일 안 해 그랬더니 발목을 삐게 해놨대요. 누가? 장인이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사람한테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발목을 삐게 해놨대요. 그게 굉장히 오래 이제 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장인이, 야, 올 가을엔, 이거는 김호범 선생님, 올 가을에는 벼 잘 되면, 추수해서 좀 농사가 잘 되면 너 내가 장가들게 해줄게 라고 해서 어떻게 했대요? 남이 이틀 품 들리를 혼자 삶아 놓았겠어요? 일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틀 동안 할 일을 혼자서 그냥 뚝딱뚝딱 다 해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B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는 나예요, 나. 좀 우직하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가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화전밭입니다. C. 자, C에서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C.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숙 선생님 첫사랑 생각나세요? 지금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금 점순이가 첫사랑이에요, 얘한테는. 그래서 좀 이제 봄이 되면 왠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좀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몸살이 나려고 하는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봄이 되니까 첫사랑의 그런 기운, 그리고 여러 가지 설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이런 거예요. 저기 다음 지문. 그러면서 소를 이제 농사를 하면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하는데, 어쩐지 이때에는 저기 잠시만요. 여기 화전밭, 여기에서는 지금 뭐만 나옵니까? 여기에서는 몸살이 나려고 하는지 울렁거렸다라는 것만 나와 있죠. 제가 뒤에서 같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D가 바로 여기 뒤에 있네요. 자, 그런데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짜증만 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만 알 수 있느냐? 4번. D에서는 뭐 했다? 짜증이 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고, 그럼 왜 짜증이 났는지 뒤에 걸 보니까
소가 말을 안 들었습니까? 왜 그렇죠? 이 망할 남의 소. 왜 망할 자식의 소입니까? 장인님의 소이니까. 그럼 장인님이 무슨 자식이죠? 망할 자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해악성을 좀 강조시키고요.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장인이 어떻게 하면 결혼시켜준다고요? 키가 크면. 근데 키가 뭐 1cm 크면 이것도 아니고 그냥 키 크면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정말 근데 여기서의 서술자인 나는 키 크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장인님의 그 속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짜증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로 갈까요? 근데 이날은 웬일인지, 어떤 날은? 5번 이날은, 자, 이날은 되어 있는데, 이날 웬일인지 이 점순이가 굉장히 행동이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밥을 갖고 왔다가 밥상도 맨날 엎어버리고, 그래서 흙밥을 먹게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곱게 내려놓고 내외를 해야 하니까. 내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남자 여자가 좀 같이 있을 때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하거나 서로 말을 섞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따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내외입니다. 근데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제가 그 서술자가 밥을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멀찍이 떨어져서. 상상도 못하죠. 지금 같으면 반찬 입에 이렇게 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내외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고 이제 야, 너 계속 일만 할 거야? 라고 얘기가 아니라 혼자서 얘기하는 듯이 밤낮 일만 하고 말 거야?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정신이 얼떨떨하면서도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는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왜 공중에 대고 얘기합니까? 내외 때문에 그런 거죠. 공중에 대고 지금 먼 산 바라보면서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행시켜달래. 정말 어떡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성례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이죠. 그러니까 점순이가 지금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결혼시켜달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날은 점순이가 나에게 성애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문제와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물의 성격, 태도 변화, 사건의 분위기 조성, 사회적 환경,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을 보면 대부분의 말음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대부분의 말음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했다면, 지금 말음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못되게 행동을 했죠. 그러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모든 소작농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지만 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김호분 선생님? 사회적 환경, 즉 4번에 해당하는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노는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내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유가 되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회유를 했죠? 가을에 농사 잘 되면 내가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굉장히 잘했을 수밖에 없죠. 결혼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했으니까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중에 뭐와 연결이 될까요, 김호분 선생님? 1번이요. 1번 인물의 성격. 인물의 성격이 어땠죠? 순진하고 우직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봄이 이렇게 와서 울렁울렁하고 나의 마음도 울렁울렁합니다. 이건 뭐에? 사랑의 순수함, 순수, 이런 것들에 눈을 뜬 거니까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김호문 선생님, 심리 상태와 연관이 있겠죠. 심리 상태 5번. 심리 상태와 연결을 지을 수 있고요. 자, D 부분에 보면 밭에서 나는 장이 때문에 생긴 우라를 소와 점순이에게 터뜨리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의 짜증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장인이 나한테, 근본적인 문제는 결혼을 안 시켜준 것이지만 거기에서 보면 뭐 때문에?
키가 크지 않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자, 한번 지문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보면 아냐가 여기 위에 나오는 소예요. 장애님의 소, 망할 자식 소. 이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이유는 점순이, 즉 점순이에게 있는 거고요. 다시 지문으로, 아니 문제로 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인 때문에 생긴, 요거 앞부분 틀렸죠? 소와 점순이에게 터뜨리고 있군. 소한테만 터뜨리고 점순이에게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에게만.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이날 점순이가 성예가 아니라 성례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몇 번에 해당할까요, 김동훈 선생님? 태도 변화. 2번 태도에 관해서 나오는 문제이겠죠. 자, 문제와 관련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등급을 3등급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 소설 자체가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 그 다음에 올해, 그저께, 어저께, 오늘의 순서로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이든 어디서든 그 시간상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는 문제가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이기 때문에 3학년들도 내신을 봅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 교과서 지문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문제화해서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구성이라든가 사건의 그런 시간에 따른 사건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등급에 상관없이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이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